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거대한 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바로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카페 시장의 대붕괴인데요. 한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오늘 그 위기의 구조를 아주 깊숙하게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. 매출은 있는데 남는 게 없다. 여러분,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? 손님은 계속 들어오고 카드 결제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는데 정작 사장님 주머니에는 남는 게 없어서 가게를 접겠다니? 이 절규와도 같은 한 문장이 지금 한국 카페 시장이 처한 모순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는 거죠. 96,080. 이 숫자가 바로 그 거대했던 시장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, 2024년 대한민국의 총 카페 개수입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전국의 편의점 수를 가뿐히 넘어섰고요.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인 치킨집의 2배가 넘는 숫자예요. 말 그대로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였던 역사상 유례없는 포화 상태였던 겁니다. 그런데요, 불과 1년 뒤인 2025년 이 숫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. 바로 하루 평균 문을 닫는 카페의 수, 매일 34곳.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, 일하는 시간에도 1시간에 한 곳 넘게 카페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에요. 시장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붕괴의 신호탄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폭발적인 성장은 어떻게, 그리고 왜 멈추게 된 걸까요?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, 변곡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19 팬데믹조차도 카페 시장의 성장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죠. 오히려 비대면, 테이크아웃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야말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거든요. 그런데 2025년 초 어떤 외부의 큰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시장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사상 처음으로 전체 카페 수가 줄어든 거죠.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. 바로 시장 포화, 공급이 수요를 아득히 초과해버린 상태.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겁니다. 이제 새로운 카페가 생겨도 새로운 커피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한정된 손님을 두고 바로 옆 가게, 길 건너 가게와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거죠.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,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. 아니,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한의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?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카페 창업에 뛰어들었을까요? 그 폭발적인 성장의 한가운데에는 한때 정말 마법처럼 보였던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습니다.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바로 박리담회입니다. 이익은 얇게, 판매는 많이. 이 네 글자가 지난 몇 년간 저가 커피 시장의 성공 신화를 이끌어온 핵심 철학이었죠. 아메리카노 한 잔 팔아서 몇백 원 남더라도 하루에 수백, 수천 잔을 팔면 괜찮다. 이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논리가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유혹했던 마법의 주문이었던 겁니다. 이 박리담의 전략은 아주 치밀하게 짜인 실행계획으로 뒷받침됐습니다. 첫째,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. 매장은 아주 작게, 직원은 최소한으로, 심지어 점주 혼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. 둘째, 회전율을 극대화해요. 일부러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를 두어서 손님들이 커피만 받아서 빨리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빠르고 간단하게 나가는 테이크아웃에 집중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 공식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. 여기 그래프를 좀 보세요. 메가커피는 불과 6년 만에 매장 수가 7배 이상 폭증했고요. 컴포즈 커피 역시 그 뒤를 바짝 쫓아서 3,000개를 돌파했습니다. 이 경이로운 숫자들 자체가 박리담의 전략이 시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무섭게 장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?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마법은 결국 풀리고 맙니다. 자, 다음 장에서는 이 완벽해 보였던 공식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낸 외부의 힘, 즉 피할 수 없었던 퍼펙트 스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시장은 말이죠.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. 먼저 경기 침체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죠.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바로 커피 같은 기호식품 지출입니다. 설상가상으로 국제 원두 가격이 폭등하고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수입 원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. 여기에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홈카페 문화,
편의점 RTD 커피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까지 등장했죠. 이 중 하나만으로도 버거운데 이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덮친 겁니다. 과거와 현재의 현실을 비교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확해집니다. 이 박리담의 모델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가와 꾸준한 소비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었거든요. 하지만 2025년의 현실은 어땠습니까? 원두 가격은 50% 이상 뛰고 환율은 급등해서 수입 비용은 폭증했는데 소비자들은 돈을 안 쓰는 그야말로 두 개의 기둥이 모두 무너져 내린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. 결국 버티다 못한 브렘블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듭니다. 바로 가격 인상이죠. 컴포즈 커피가 1,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1,800원으로 올린 것처럼요. 근데 이게 단순히 300원이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. 가성비와 초저가라는 저가 커피의 정체성, 그 근간이었던 심리적 가격선이 무너져 내린 거죠. 이건 저가 커피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이 거대한 시장 붕괴가 평범한 자영업자, 즉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점주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그 잔혹한 현실의 민낯을 한꺼풀 더 벗겨보겠습니다. 1,800원짜리 커피 한 잔의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. 여기서 딱 절반인 900원은 원두, 컵, 우유 같은 재료비로 나갑니다. 거기에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, 관리비, 본사 로열티, 카드 수수료,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점주 손에 실제로 떨어지는 돈은 고작 100원에서 200원 남짓입니다. 이것이 바로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박리담의 함정이었던 거죠. 이 데이터가 현실에서는 어떤 무게를 갖는지 한 점주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. 하루에 500잔, 1분에 한 잔 가까이 정말 쉴 틈 없이 팔아야 겨우 자기 자신의 최저시급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현장의 절규였습니다. 보통 아침 6시 반에 가게 문을 열어서 밤 10시에 닫는다고 합니다. 점심은 빵으로 때우면서 하루 15시간 넘게 일하는 거죠. 그렇게 육체적, 정신적 한계까지 몰리면서 일하는데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면 글쎄요, 누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? 맨 처음에 들었던 매출은 있는데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현실에서 나온 겁니다. 하지만 이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혹독한 위기를 겪으면서 생존한 브랜드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전략을 바꾸고 진화하고 있는지 그들만의 새로운 생존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. 변화는 명확합니다. 과거에는 무조건 매장 수를 늘리고 옆 가게보다 100원이라도 더 싸게 파는 양적 경쟁에만 몰두했어요. 하지만 이제 생존자들은 다릅니다. 독자적인 메뉴를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포화된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로 눈을 돌리죠. 그리고 신규 출점보다는 기존 매장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기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. 마진이 낮은 기본 커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요. 그들만이 만들 수 있는 쿠키 프라페나 약과 디저트처럼 이익률이 높은 시그니처 메뉴와 베이커리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. 더 이상 싼 커피가 아니라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로 고객을 유인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. 결국 이번 위기가 시장에 남긴 가장 중요하고도 값비싼 교훈은 이것입니다. 장기적인 생존은 단순히 가장 싼 가격이 아니라 고객이 기꺼이 지갑을 열 만한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. 가격 경쟁은 결국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이라는 것을 시장 전체가 뼈저리게 증명한 셈이죠. 이번 한국 카페 시장의 붕괴는 단지 한 업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. 성장과 경쟁, 그리고 가치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비즈니스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드는가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